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 6일 시황을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0.07 정도 마감이 좀 됐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어가는 그림들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약보합이죠. 마이너스 0.08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, 왜 쉬어갔을까요? 예,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. 예, 근 한 2주 동안 빠졌던 주가 자체가 근 2주를 통해 가지고 지금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좀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. 예,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격적인 부담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,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또 미국장 같은 경우는 또 휴장인 관계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110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뭐 그렇게 썩 뭐 좋진 않았다. 다만 매매를 해줘야 되는 섹터군들, 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변동성들은 상당히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,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 쪽 포지션이 되게 좋았잖아요. 뭐 코스모 신소재 쪽이라든지 뭐 셀 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LG화학이 3.45%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삼성 SDI도 금요일날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였다가 좀 차츰차츰 뭐 차분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, 그 다음에 뭐 후손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23% 오늘 하루 급등을 하는,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뭐 첨보라든지 뭐 전해질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캠트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포지셔닝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2차전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들, 아마 제가 이 채널에서 2차전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 때, 그러니까 지난달 뭐 7월달하고 이제 8월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적전 수준의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.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계단의 첫 번째 구간을 하향일탈시키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, 그 부분들을 여지없이 지켜주면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에서, 그러니까 2차전지 쪽? 2차전지 쪽이라 그러면 좀 그렇다. 전기차 쪽에서의 또 다른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리비안이죠, 리비안. 아마 제 컨텐츠에도 우리 채널에도 그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한 차례 정도 좀 올려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,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리비안 관련된 그 컨텐츠가 있는데, 리비안이 오늘 국내 판매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뭐 유일하게 리비안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에코캡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, 그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. 그다음에 뭐 세원도 굉장히 좋았었고, 그다음에 뭐 대원 화성이 사실은 뭐 대장주로 딱 떠오르면서 급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슈가 있고 수급이 좀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잘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와 더불어서 가장 좀 해피하게 움직였던 섹터군들을 또 하나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섹터가 있어요, 여러분들. 굉장히 좀 재밌는 섹터가 있는데, 이게 아니지? 왜 내가 이걸로니? 이게 아니고 가장 좀 재미있었던 섹터군들이 좀 있는데 바로 요 섹터죠, 여러분들. 5G. 5G에 대한 섹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. 5G 관련된 섹터군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좀 있어요. KMW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오늘 변동성 상당히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, 그 다음에 이제 오이 솔루션,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도 우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에이스테크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. 에이스테크 차트 한번 좀 볼까요, 여러분들? 딱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V자 반등 바로 나와버리죠. 그리고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요 라인을 돌파를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일인데, 뭐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,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
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요 라인 자체를 뭐 돌파시켜 버리게 되면 뭐 생각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근데 이제 L스테크가 대장으로 작용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5G 아래에 속해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5G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A스테크가 아니더라도 너무 좋죠. RFHIC라든지 KMW라든지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되게 좋고,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후순위로 내려와서 좀 보게 되면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5G 관련 종목이거든요. 기가레인 차트로 한번 볼까요? 되게 좋죠. 상당히 좀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재미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런 부분들로 오늘 5G를 되게 마음 편하게 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의 특징적인 섹터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.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뭐 삼성 SDI는 뭐, 그다음에 이제 LG화학, 그다음에 롯데케미칼,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. 뭐 섹터 중에서 좀 보자, 이 화학주 내에서도 섹터를 좀 세분화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요 OCI하고 이제 하나솔루션 정도 되겠죠.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았었고요. 그 다음에 뭐 후성,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, 그 다음에 KCC, 실리콘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익 부분들이 겸조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요 44만 원짜리 이 무거운 종목이 14%가 올라간 거예요.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수에 대한 상단 자체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,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하긴 좀 그렇다. 그러니까 되는 종목, 그리고 실적,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딱 갖춰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협소하게 섹터군들이 움직이는,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40만 원짜리 종목군들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,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뭐 KH바텍이라든지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렸잖아요. 근 한 2주 동안 지수가 리바운딩 되는 동안에 거의 다 같이 움직인 섹터가 바로 요 폴더블, 뭐 파인테크닉스,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. 대표적으로 힌지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,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가격적인 부담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과연 꺾여가지고 좀 내려올 것이냐, 아니면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갈 것이냐, 뭐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고 해외 판매 부분들, 그리고 해외에서 센세이션으로 어느 정도 좀 일으켜 줄 수 있느냐, 시장 방향을 어느 정도 일으켜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기간적인 조정 정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요 장대 양봉이죠. 요 범위 안에서 계속 지리하게 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집계되는 그 순간서부터 다시 한번 튈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, 뭐 플립, 뭐 이런 폰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앞다퉈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. 애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플 카가 쪽으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, 이게 또 이제 폴더블 쪽으로 또 이제 폴더블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자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.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텐데,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보다는 좀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, 그리고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섹터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뭐 OCI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권 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. 휴캠스라는 종목인데, 이 휴캠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요 컨텐츠도 또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학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, 정말 이제 4년 5년씩 막 그냥 다 때려박아 버리니까, 때려박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납품처가
그러니까 공급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그 휴캠스를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봐도 탄소 배출권이다.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렸어요. 탄소 배출권이다. 유럽 같은 경우 제가 가격도 말씀드렸죠. 거의 한 6만 원, 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 3만 원대 거래되고 있다. 근데 이게 한 2, 30%만 증가가 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에서 잘 리바운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자리들이죠. 요런 자리, 요런 자리, 요런 자리, 요런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싹 올라오는 거의 뭐 전기차 2차 전지 소지하고 비슷하지 않나? 패턴들이 이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재미있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미디어 쪽 애들도 괜찮게 움직였었고 그 동안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사상교육이라고 좀 그렇고 뭐 시진핑 중국 문화가 좀 많이 바뀌면서 뭐 사상교육도 사상교육이고 뭐 이제 사교육도 거의 뭐 검열을 지금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연예계까지 또 부정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게임은 뭐 나쁜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섹터군들이 사실은 연예기획사잖아요. 3대 연예기획사 뭐 YG엔터라든지 뭐 S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죄송합니다. 이걸 좀 지워보자.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SM도 그렇고 뭐 JYP 엔터도 그렇고 그동안에 좀 힘을 못 썼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라인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죽은 섹터가 될 수 있거든요. 죽은 테마, 죽은 섹터가 될 수 있는데 뭐 확실히 박스권 상단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연예 관련된 이 기획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연예 기획사를 좀 사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하방 지지 포인트들 있죠. 이러한 이제 하방 지지 포인트, 그러니까 지지 라인들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기계적인 대응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계속 좀 보고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놓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인 것 같아요. 정치인 테마주들, 뭐 이재명 관련된, 홍준표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잖아요 지금.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상당히 좀 불을 뿜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홍준표 쪽도 그렇고 이재명 쪽도 그렇고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래 뛰지는 못하는 모습들. 오히려 이제 고가 형성을 해놓고 다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몇몇 종목들을 빼고 나서는 거의 다 음봉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확실히 정치인 테마주들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현재 지금 각 당마다 지금 경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경선에 대한 결과물들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높게 떠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중 뉴스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뭐 그 정도 흐름들로 대처를 하시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가장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요번 이 리바운딩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수익을 좀 제대로 못 냈어, 그리고 내 계좌를 아직 많이 못 살려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,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치인 테마주들도 좀 눈에 들어왔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시장에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군들이었고 종목군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긴 한데 뭐 요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각자가 더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빼고 좀 굵직굵직한 시장에서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번 이제 9월달 이제 2주차잖아요. 2주차. 뭐 본격적인 1주차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데,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8월 말하고 이제 9월달하고 이제 겹쳐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9월달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오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캘린더상으로는 본격적인 9월로 들어가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딱 하나. 심플하게 좀 보죠.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존의 뭐 국내도 그렇고요. 국내도 그렇고 국내뿐만 아니고 연준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요. 25bp 금리 인상. 그
그다음에 뭐 테이퍼링.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이죠. 아, 이걸 또 헷갈리시겠다. 국내는 뭐 금리 인상이 됐고, 국내는 금리 인상이 됐고, 연준은 테이퍼링 이거잖아요. 연준은 테이퍼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유동성에서 시장의 9월 시장 부분들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. 요게 이제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제가 개인적으로 9월 달에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군들도 부담감이 없는 종목,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,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, 그러니까 작년도죠. 네, 작년도 실적 기준 기저 효과가 살아나는 기업들, 종목들, 기업들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시작해서는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좀 잘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그냥 테마주들을 배제를 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건 아니고,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자체는 어느 정도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은 지난 2주 동안,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이죠. 벌써 한 달이네. 그쵸? 뭐 벌써 한 달 전에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지수로는 다 반영이 된 상태니까.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만약에 더 튀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뭔가 트리거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, 그 트리거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정책도 아닌 것 같아요.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 5G에서 보여줬던 뭔가 이제 자금에 대한 집행, 뭐 이러한 부분들, 뭐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돈을 좀 쓸 거야라는 이런 섹터들에서 나오는 거지, 지수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테마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뭐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,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시장의 수급 자체가 확 쏠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9월이죠. 9월 6일 오늘 시황 방송, 시황 분석, 뭐 장마감 시황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막 꾸준하게 시황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데일리로 올릴 생각이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그리고 틈틈이 그 사이사이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,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, 뭐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말씀드립니다, 여러분들. 이 컨텐츠를 항상 시청을 하시고, 그리고 뭐 도움이 안 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내일 저는 이제 우리 회원 방송 그리고 회원 리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!